네, 안녕하세요. 우리 고수초등학교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체육 수업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수업 주제 한번 안내를 해줄 텐데요. 오늘은 지금 상황이 알맞게 감염병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오늘은 감염병의 역사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감염병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준비물은 따로 없고요. 우리 지금 건강한 여러분의 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감염병들 중에서 우리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던 감염병의 종류를 차례대로 알아보고 건강한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건강한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때이니만큼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이렇게 무서운 감염병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손 씻기 생활 꼭 실천해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옛날 아주 먼 옛날 인간은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그러니까 감염병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바이러스는 언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시작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찬찬히 설명을 해줄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이렇게 원시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고 살았어요. 수렵과 채집 활동이란 지금처럼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때 식량이었던 나무 열매들이나 그 다음 사냥을 하기 위한 짐승들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렇게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던 시대에서 조금 벗어나게 돼서 인간들은 지금으로부터 만여 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만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식량이 한 곳에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우리 식량을 수확하고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 인간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가축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진 다시 볼게요. 인간들이 한 곳에 정착해 살면서 여기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축들에게서 이 세균, 바이러스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이 가축들과 함께 정착해서 이제 우리에다가 가축들을 가둬놓기 살기 시작한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가축과 가까이 살게 되면서 이 가축들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인간에게 전염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우리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가축들로부터 전염병이 옮겨져서 시작되게 되었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가장 오래된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바이러스 있으면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선생님이 잠시 후에 정답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았나요? 네, 바이러스. 가장 오래된 바이러스는 결핵 바이러스예요. 지금 결핵이란 결핵균 복합체에 속하는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 결핵은 주로 우리 신체에 있는 몸의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침범하냐면요. 폐를 침범해요. 그래서 폐결핵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주로 침범하는 거는 폐고요. 그래서 폐결핵이라고 부르지만 폐 이외에 있는 우리 몸속의 신체, 장기들을 침범해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 결핵에 걸리게 되면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되죠. 호흡이 곤란하게 되고, 네, 콜록콜록 하는 잔기침이 자주 발생하고, 이거는 사람들을 네, 아주 천천히 느리고 무섭게 네, 죽게 만드는 그런 질병입니다. 과거에는 이 우리나라에도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네, 치료제가 발견됐어요. 네, 결핵 환자 중 10명, 결핵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증상이 전혀 없대요. 이게 무서운 것은 내가 증상이 없게 되면 내가 걸린 줄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무증상 환자들이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된지 모른 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네, 그리고 결핵이 더 무서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세계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구 인류의 4분의 1이 결핵 복균자라는 거예요. 예,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1차 세계대전에 폭탄과 총으로 죽은 사람이 약 1000만 명 정도 된대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냐? 전쟁의 규모도 컸지만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 두두두두두두 하고 총을 쏘는 기관총이 발명됐기 때문에 뭐 1초에 수십 발, 수백 발의 총알이 날아가게 되는 이 기관총 때문에 약 1000만 명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1918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에요. 예, 이 스페인 독감, 이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약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 아까 1차 세계대전에 사망한 사람은 1000만 명이었는데 무려 감염병으로 5배 이상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었대요. 그럼 우리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결핵으로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죽은 사람은 무려 어마어마한 10억 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감염병은 순식간에 퍼지는 병이고 굉장히 무서워요. 네, 과거의 결핵은 서양에서 미인병으로 불렸는데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맞지 못한 이런 유행이라고 봤어요. 네, 19세기의 유럽에서는 결핵에 걸리는 것이 오히려 행복으로 여겨졌대요. 왜냐하면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를 알려져 있지 않은 채 결핵에 걸리게 되면 감염병 때문에 점점 우리 신체 기관이 좀 무너지게 돼서 면역력이 무너지게 돼서 살이 점점 빠지게 되고 얼굴이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니까요. 얼굴이 창백해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빼빼하고 마른 사람을 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의 미인의 기준에 이 결핵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여겨서 오히려 미인병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좋아했을지 몰라도 점점 건강을 잃고 가족들을 떠나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인병이라고 불렀던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옳지 못한 생각을 했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결핵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예, 18세기에 있는 파리는 거리가 온통 똥과 오줌, 이 오물로 뒤덮여 있었대요. 그래서 이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하이힐이나 이 더러운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기로운 향수를 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하이힐과 향수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래서 이런 더러운 거리 때문에 이 지저분한 바이러스, 그 다음 이런 세균들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깨끗한 수도시설이 귀족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핵이 널리 퍼진 이유 중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 중세 교회에서는 대중 목욕탕에서 모두가 같이 막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잘 씻지 않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신체적으로는 잘 깨끗하게 씻지 않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병, 전염병이 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럼 결핵균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그건 바로 그림에 보이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버트 코흐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은 1882년 3월 24일 날에 결핵균을 발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1882년 3월 24일에 발표를 해서 지금도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균을 발견하게 돼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차츰차츰 개발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대체 왜 지금도 결핵이 존재하게 되느냐? 이게 궁금할 텐데요. 그건 바로 결핵균이 모습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변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변이가 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바이러스로 변이되면 우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섭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감염병은 흑사병, 패스트라고 부르는 병인데요. 왜 흑사병이라고 불리게 되어 있느냐? 이 병에 걸리면 온몸에 고름이 생기면서 이제 피부가 까맣게 변하면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빠르면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몇 시간 안에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서 당시 사회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 이 흑사병의 발병 원인은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쥐예요. 쥐의 털 속에 있는 벼룩들이 쥐를 물고 이 쥐들이 다시 잠시만요. 네, 쥐에 기생하는 벼룩들이 쥐를 물게 되고 이 쥐를 물어서 감염병에 감염된 벼룩들이 다시 인간들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물게 되어서 전염이 되는 병이 바로 이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네, 흑사병의 발병 원인도 아까 우리 결핵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교회에서는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문화가 금기시되었대요. 네, 그런 위생적이지 못한 문화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 가정마다 목욕시설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이 물을 쓰면 이렇게 내려가는 하수시설이 없었어요. 그런 비위생적인 문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흑사병의 피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흑사병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 사람들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당시에는 흑사병의 원인을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헛소문이 막 퍼졌나 봐요. 유대인이 독약을 풀어서 다른 인종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헛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거나 해를 끼치거나 죽이는 마녀 사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질병에 덜 걸린 까닭에 이런 마녀 사냥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 없나요? 도대체 이 굉장히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정도를 죽게 만들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에 유대인은 도대체 왜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의 특성상 하루에 손을 10번 이상 씻어야 했던 것이 법칙이었대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어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깨끗한 생활이 여러분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로 지금 우리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때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건강 수칙.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더러운 손으로는 코를 만지거나 눈을 비비거나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어떤 음식을 입에 집어넣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몇 단계 방법에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죠. 6단계 방법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되겠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도 여러분들과 가족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흑사병으로 이 역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면서 신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흑사병이 존재한다고 해요. 2019년 11월 13일에 우리 중국의 신문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1월 13일에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2019년 11월 13일이면 작년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할 즈음이네요. 그래서 흑사병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테니까요. 물론 치료제도 있지만 항상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 왕자 보면 바오밥 나무 나오잖아요. 이 바오밥 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2017년에 이 흑사병 때문에 무려 2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감염병인데요. 이 감염병의 종류 중에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바이러스, 감염병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 기억하고 있나요? 가장 오래된
네, 바이러스 감염으로 가장 오래된 감염병 어떤 거라고 했죠? 두 글자. 예, 결핵. 네, 결핵과 그다음 방금 전에 알아본 네, 흑사병, 패스트라고 부르는 흑사병 이 두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네. 오늘은 우리 이 감염병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요. 선생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된 목적은 뭐냐면요. 네, 바이러스의 종류를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번 수업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예,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청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손 씻기, 깨끗한 손 씻기 꼭 지켜주고요. 네, 우리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제시하겠는데요. 예, 과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네, 이 병을 예방하는 실천 방법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우리 고수초등학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